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요즘 흑백 요리사 아주 핫하죠. 그래서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또 거기서 알리오올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무려 알리오올리오로 안성재 셰프님한테 패스를 했죠. 도저히 이거는 제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면서 어떠한 특이점이 있었는지 이거를 조금 더 조금 세세하게 분석을 하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 참 많이 만들어 왔지만 또 새로운 알리오올리오 방식이 나왔죠. 그런 거 보면 정말 요리 쪽은 확실히 계속 발전하고 무언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알리올리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파스타잖아요. 뭐 마늘, 뭐 이탈리안 파슬리, 페페로치노, 뭐 올리브유, 뭐 파스타면, 그리고 파르미자노 레지아노 치즈. 제가 봤을 때는 셰프님도 이 치즈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비주얼로 봤을 때는. 요 기본적인 레시피에 가장 특이점이 있었다면 면을 삶는 방식이죠. 자, 면수를 끓일 건데 꽤나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제 뭐 막스련님 참가 안 하시냐, 아니면 뭐 지원 안 하셨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터뷰까지는 봤지만 떨어졌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게 이유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인터뷰를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와중에 갔습니다. 이제 머리 없고 눈썹도 없고 몰골이 그때 진짜 안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뷰를 받고 이제 물론 강력하게 어필을 했죠. 이제 당시에 저한테 올해 1월 아니면 2월에 촬영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9월에 작년 이맘때쯤 항암 치료 끝났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면 나 진짜 오케이 하다, 나 회복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쉬움이 남는 거는 어쩔 수 없었다. 백종원 대표님 혹은 안성재 셰프님한테 제 음식을 평가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상상만 해도 떨릴 정도로. 그런 기회가 온다면 와, 평생 잊지 못할 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합격 여부를 떠나서 내 음식을 객관적으로 이게 얼만큼의 실력이 있는지를 평가받을 수 있는 자리는 사실 없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된다면 또 시즌2에는 연락 주세요. 근데 진짜 흑백 요리사 보면 또 재밌는 게 좀 친숙한 얼굴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견습생 했을 때 당시에 그 레스토랑 셰프로 계셨던 분이 이제 흑 요리사로 나오셨었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제가 다른 레스토랑에 있었을 때 약간 사수 느낌으로 있었던 이제 친구가 거기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기분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셰프님이든 그 사수든 한때 같은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넷플릭스, 그것도 무려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기분이 되게 오묘하더라고요. 물론 응원합니다. 예, 물론 두 분 다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나왔을 당시에는 상당히 응원을 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 돌아와서 이제 면수를 끓일 건데, 여기다가 이제 면수에 소금 간 살짝 해주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3분 동안 삶아낸 다음에 이제 얘를 다시 꺼내서 올리브오일을 둘러서 남은 잔열로 면을 익혀내는 방식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조리법이었어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촬영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게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하셨는지도 조금 제가 해석을 드리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파스타 물을 팔팔 끓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기본 지식은 항상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거니까 물은 애매하게 끓일 때 말고 팔팔 끓일 때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팔팔 좀 끓고 있죠. 근데 이 레시피의 단점은 딱 하나 있어요. 면을 1인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면을 최소한 3인분은 하셔야지 그 결과물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면을 넣어서 먼저 3분 동안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분이 더 돼가면 요런 통 하나 준비해야죠. 이제 요 통에다가 면을 넣고 단열을 익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자, 이렇게 타이머가 울리면 면을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조심할 점은 면이 약간 절반 정도밖에 안 익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에가 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세게 집거나 좀 휘저으면 면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올리브 넣어서 조심스럽게 섞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뚜껑을 이렇게 닫아준 다음에 잔열로 익혀주는 거죠. 이런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스테이크 레스팅 하듯이 남아있는 열로 마저 익혀내는 거죠. 테스트를 해보니까 최소 6분은 놔둬야 됩니다. 6분은 놔둬야지 어느 정도 익기 때문에 6분 기다리는 동안 이제 그런 알리오 올리오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준비하면 되겠죠.
얘네를 한번 다져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영상에서 보니까 엄청 곱게 다지더라고요. 저도 최대한 이 마늘을 최대한 곱게 다져보겠습니다. 약간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백종원 대표님이 심사위원으로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는데 안성재 셰프님이 심사위원 나온 지는 뭐 정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그니처 요리 준비해오라고 해가지고 난 알리올리오를 제대로 하겠다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안성재 셰프님이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물론 내가 정말 자신 있지만 안성재 셰프님이 앞에 있으면 와, 용기와 결단력 그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자, 그래서 마늘은 이렇게 곱게, 아주 곱게 뭐 다진 마늘 제품 나오는 것처럼 곱게 다져주고 살리는 파슬리도 곱게 다져주고 나면 알리올리오는 재료 손질이 어려울 건 없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 올리브유 살짝 둘러준 다음에 또 이 마늘 익히는 것도 좀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저는 보통 알리올리오 할 때 이 마늘에 색을 내면서 이 마늘의 향을 극대화하는 거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제 이 셰프님 같은 경우는 마늘의 색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거 정확하게는 이제 스웨팅이라는 단계인데 야채가 익으면서 물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모습이 약간 땀 흘리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어 단어로는 이제 스웨팅, 땀 흘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영상을 몇십 번 돌려봤는데 마늘의 색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색을 냈을 때는 이 마늘이 조금 더 강렬한 풍미를 가져온다면 이렇게 약간 색이 안 나도록 익혀내면 부드러운 향으로 알리올리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또 이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페페로치노도 2알 넣어줄게요. 저는 보통 한 1인분에 한 2개 정도 넣으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쉽게도 이게 레시피가 뭐 엄청 디테일한 레시피가 풀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영상을 수도 없이 돌려보면서 좀 디테일을 최대한 찾아내려고 노력한 거라서 뭐 실제 레시피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향을 맡았을 때 아직 그 마늘의 아린 향이 올라오거든요. 이 향이 날아갈 때까지 익혀줘야 돼요. 그래서 입자도 되게 곱기 때문에 불이 좀만 세도 바로 색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세심한 컨트롤이 들어간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디테일이 있는 레시피다. 자, 이렇게 해서 향을 맡았을 때 이제 아린 향이 안 나요. 딱 요 정도까지만 익혀주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마늘이 색이 안 나고 흰색을 다 유지하면서 익혀냈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 파스타 베이스가 준비가 된 거고 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면을 보면 아까 되게 빳빳했는데 면이 이제 좀 익었어요. 신기하게도. 단점 중에 하나가 1인분 못 만든다 했잖아요. 이게 파스타 양 자체가 많아야지 열이 좀 더 보존이 되면서 더 잘 익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절대 집에서 하는 것 치고는 적은 양이 아닌데 이 정도로는 살짝은 덜 익었습니다. 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왜 진짜 안성재 셰프님이 극찬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 고기를 이제 팬프라잉 한 거를 먹어보면 잘라보면 이제 바깥 부분은 약간 더 익었고 안쪽이 딱 알맞게 익었잖아요. 보통 파스타면도 그래요. 이제 겉에 부분 좀 더 익고 안쪽 심지가 딱 저희가 원하는 익힘까지 익히는 건데 얘는 약간 고기를 수비드한 것처럼 이 면 식감이 균일합니다. 그냥 이 면을 수비드로 익힌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영상에서는 이제 이 단계에서 면이 완전히 익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파스타 1인분을 만들기 위해서 삶은 면 양을 보면 거의 한 최소 10인분은 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그렇게까지 따라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한 부분이 있는 게 유화는 기본적으로 물과 기름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수분 없이는 파스타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면수를 그대로 쓰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정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육수를 즉석에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치킨 스톡 같은 거를 즉석으로 만드셔서 면수 대신 이제 이 단계에 마무리할 때 치킨 스톡을 넣어서 마무리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저의 조심스러운 추측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아까 삶은 면수에다가 이 치킨 스톡 큐브를 이제 반 큐브 정도만 넣어서 근데 물론 면수를 그냥 사용하셨을 수도 있죠. 뭐 그거는 모르는 거지만 근데 만약 저라면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나간다면 치킨 스톡을 썼을 것 같아요. 물론 수제로 만든 왜냐면 이 이탈리아 파스타의 가장 근본이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육수를 활용해서 파스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알리올리오라고 해도 육수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라는 뭐 저의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면을 넣고 깨송 넣은 면수를 살짝 넣어서 면을 조금 더 익혀주긴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균일하게 익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조리했을 때 되게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가장 크게 유화 작용하는 게 면에서 나온 전분을 활용해서 유화를 하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파스타가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요, 보통 저희가 면수에다가 면을 삶으면 이 면에 있던 전분이 이 면수로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좀 덜 익혀서 여기 꺼내서 이 팬에서 마저 익히라고 하잖아요. 충분히 여기다가 녹여내리기 위해서 했던 방식인데 얘도 똑같이 꺼내잖아요. 빨리 꺼내서 이제 숙성을 시키잖아요. 근데 전분이 빠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 전분이 다 가득 차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다시 한 번 더 익혀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번 물에 끓였을 때 전분이 그대로 다 다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화를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은 익히되 전분은 살리면서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이거만큼 어떻게 보면 유화에 특화된 익힘은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진짜. 지금 면이 아예 다 익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물기를 조금 자작하게 날려주고요. 이제 약간 있는 상태에서 올리브유 살짝 뿌려서 이제 유화를 마무리하는 거죠. 이게 뭐 섞어주는 작업도 있지만 유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뜨거울수록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썩는 것도 썩는 거지만 온도를 식혀주면서 조금 더 안정된 유화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 보통 이제 파스타 할 때 알루미늄 팬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게 좋은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열 보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같은 거 할 때는 조금 아쉽지만 파스타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팬이 빠르게 식기 때문에 유화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별 노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다르죠. 뭐 기름에 코팅돼서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소스에 코팅된 것처럼 유화가 됩니다. 별 다른 노력도 없이. 플레이팅은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항상 붓는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치즈는 가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비주얼상 봤을 때 뿌리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위에 살짝 녹아있는 게 보였는데 뭐 아마도 파르미자노 레지아노 사용하셨겠죠. 뭐 그러다 빠도는 아니면. 이렇게 되면 흑백 셰프에 나왔던 히든 천재님의 알리올리오 레시피가 끝나게 되는 거죠. 면 하나가 있으면 똑같아요, 식감이. 저도 꽤나 많은 파스타를 먹어보고 만들어 봤지만 이런 식감은 생애 처음입니다. 파스타면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지만 면발이 살아있습니다. 진짜 되게 탱글탱글하면서 쫄깃쫄깃한 식감이에요. 진짜 한 수 배웁니다 진짜. 이거는 생소하면서 맛있는 식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음에 파스타 조금 대량으로 하실 일이 있다면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또 이런 재밌는 식감의 파스타면을 드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되게 궁금한 디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몇 주간은 제가 흑백 요리사 보면서 정말 와 이건 무슨 맛이 날까라는 생각이 드는 디시들을 한번 이렇게 최대한 따라해보면서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음에는 더 맛있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